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동환의 피칭학개론의 서동환입니다. 와, 정말 언제 날씨가 추웠느냐는 듯이 정말 더운 날씨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프로야구가 개막을 하면서 또 날이 따뜻해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수들은 아무래도 날씨가 추우면 경직이 되고 또 워밍업 하는데 힘든 부분을 많이 겪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날씨가 풀린 게 정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 강의는 좀 이제 좀 이 사연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유튜브 강의 댓글에 이제 한 왼손 투수를 하고 계신 사회인 야구 선수분께서 이 오른쪽 어깨가 빨리 열리는 이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왼손 투수이시다 보니 오른쪽 글러브, 오른쪽 어깨가 되실 것이고, 또 이제 오른손 투수다 보면 왼쪽 글러브 그리고 왼쪽 어깨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론편부터 실전편까지 넘어오면서 이제 이 오픈이 되는, 열리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께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임팩트 순간까지 온전히 유지가 되면서 기다려줘야 되는데, 빨리 도망가거나 열리게 되면 모든 타이밍이 뺏기기 때문에 힘의 손실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들, 이제 밸런스가 대각선으로 존재한다. 네, 왼쪽 글러브를 잡기 위해서는 오른쪽 다리가 더 지면을 강하게 눌러줘야 되고 온전히 더 오래 붙어 있어 줘야 된다. 이렇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론편은 말 그대로 이론이기 때문에 이게 이론만으로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저도 10분 이해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답답한 증상, 뭐 댓글에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이 야구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 증상 때문에 너무 질린다는, 그 막 지친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내가 생각한 어떤 타겟이나 타점, 그리고 여기서 던지면 이 정도에 들어간다, 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야 된다는 계산을 하고 이제 투수가 던지게 되는데, 그게 조금씩 벗어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내 밸런스가 어느 한 부분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공이 한두 개씩 계속 빠지게 되는 건데, 정말 원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타자와 승부를 피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제 새 가슴인가 봐, 막 타자가 승부를 피하나 봐, 공이 계속 옆으로 빠지네, 전명 승부를 하지 않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투수는 정말 한복판을 보고 던지고 있지만 내 무너진 밸런스 때문에 공이 한두 개씩 계속 빠지는 거죠. 근데 한두 개씩 빠지는 밸런스 때문에 이걸 또 너무 안쪽으로 보고 던지기에는 공이 가운데로 몰려버리기 때문에 또 안타를 맞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정말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생각하고 던진 공은 한두 개씩 빠져서 원볼 투볼이 되는 거고, 원볼 투볼이 되고 나서 볼넷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안쪽으로 보고 던진 공은 한복판이 되어서 장타로 연결되는 그런 결과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네, 뭐 비단 사회인 야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도 이런 증상을 겪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충분히 많을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 증상 또한 하나하나씩 루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왼쪽 어깨, 그리고 이제 사연 주신 분의 오른쪽 어깨가 열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좋은 타이밍과 밸런스로 공을 던질 수 있도록 오늘 루틴을 통해서 한번 제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루틴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루틴은 이제 필요한 장비는 이런 매트, 내가 누울 수 있는 매트가 제일 중요한데, 굳이 매트가 없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제 흙바닥에서 하시면 이제 좀 이제 옷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이런 매트도 좋고요, 돗자리도 좋아요. 돗자리 같은 어떤 깔고 누울 수 있는 그 정도면 좋고요. 뭐 방바닥이나 이런 데서 하실 경우에는 굳이 매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과연 이 매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왼쪽 글러브 그리고 또 오른쪽 글러브가 열리지 않고 어깨 오픈이 되지 않고 투구를 할 수 있는 느낌을 바로 얻을 수 있고 빨리 고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트가 있죠. 매트에 누워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누워주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투수 기준에서 왼쪽 다리는 펴주고 오른쪽 무릎은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 이 공을 칩니다. 그리고
왼쪽 손은 바닥에 일직선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네, 지금 카메라 각도상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왼쪽 팔이라고 이렇게 바닥에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건 이 오른쪽 무릎 그리고 오른손밖에 없어요. 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은 고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대로 회전해주면서 공을 던져주세요. 네,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 하시면 돼요. 자, 그대로 던져주세요. 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 상황에서 오른쪽 무릎, 다리, 오른팔 이 부분들만 활용을 해서 고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해보시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방향의 모습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조금 이 측면에서 보실 때 자세가 잘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에서 이제 내려다 보시면서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자세를 제가 한번 이 각도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투수 기준이에요. 왼다리는 펴주고 오른발은 세워주고. 네. 그리고 공을 이제 던지는 팔이 듭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건 오른쪽 다리 그리고 오른쪽 손이. 네, 왼쪽 팔은 그대로 지면에 붙여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네, 이 상황에서 이제 그대로 회전해서 던져줍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 타이밍을 같이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쪽에서 같은 타이밍으로. 네, 이게 왼쪽이 그대로 지면에 붙어있기 때문에 절대 열릴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 수가 없다는 점을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면입니다. 네, 전면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왼쪽 발이 앞에 그대로 누워지신 상황에서 왼손은 그대로 바닥에 고정. 네, 움직일 수 있는 건 오른손과 오른발이라는 거 한 번 더 이제 새겨주시고요. 네, 이 상황에서 그대로 던지기 위해서 측면을 만들어줘야겠죠. 네, 측면을 만든 상황에서 그대로 회전을 하면서 던져줍니다. 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준비, 그대로 네, 회전, 어깨 회전의 타이밍 그리고 팔이 나오는 타이밍 그리고 이 오른발의 타이밍이 같아야 돼요. 네, 지난 시간에 서서 이제 왼발로 서서 로테이션을 해서 했던 루틴을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루틴을 응용해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분명히 이게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왼쪽 어깨를 뭐 글러브라든지 어깨를 무리하게 잡으려고 하면서 오히려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더가 먹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데 이렇게 이제 환경이 중요한 거죠. 네, 정말 이 왼쪽 어깨 그리고 오른쪽 이 어깨나 글러브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게 훈련 양이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뭐 10개, 20개만 해도 타이밍을 알고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될 수 있고 이게 또 내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루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루틴 어떠셨나요? 네, 어떻게 보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루틴입니다. 네, 과연 이 어깨를 열리지 않기 위해서 환경을 만든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훈련은. 네, 많은 양의 훈련, 많은 만 시간의 법칙, 만 번의 법칙,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정말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투수는 결국 팔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지치고 안 좋아져요. 네, 내가 만약에 쓸 수 있는 양이 이만큼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안에 연습도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쓸 만큼만 쓰는 게 좋아요. 최소한으로 쓰면서 좋아지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린 루틴 또한 사실 많은 시간이나 많은 양이 필요하진 않아요. 네, 누워서 하시다 보면 처음에 공이 막 이상한 데로 가실 거예요.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져서 하다 보면 공이 정확하게 가는 타이밍이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도달을 했을 때 캐치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타이밍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 왼쪽 어깨 그리고 이제 좌투수면 오른쪽 어깨가 자연스럽게 도망가지 않는 자연스러운 내 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이게 또 이렇게 하시다 보면 또 열리게 돼요. 왜? 계속 한 방향으로 쓰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리커버리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방향으로 쓴 만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쓰다가 헐거워져서 많이 열리게 되면 다시 또 다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제가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루틴들이 전부 다 이제 익숙한 느낌이 들 때쯤 되면 그 느낌이 들 때쯤에 내 위치가 어느 정도에 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네, 단언컨대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루틴들이 편해지고 있다. 내 몸에 익숙하고 편해지고 있다. 네, 정말 내가 던지는 공은 무서워져 있을 것입니다. 타자는 나를 굉장히 싫어하게 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환경이에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론, 아무리 좋은 방법도 환경이 준비되지 않으면 정말 이 해당 선수가, 그 코칭을 받아들이는 선수가 그거를 이제 실행하고 행하기가 힘든 거죠. 네. 하지만 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굳이 코치가 없더라도 선수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네. 뭐 사회인 야구 분들은 어떻게 보면 코칭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죠. 네. 전문 코치가 팀에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루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고등학교 선수들도 사실 많은 인원에 비해서 코칭 스텝이 현저히 적은 게 현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치가 일일이 핸들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루틴들을 알고 있고 숙지하고 있어야 슬럼프가 길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변화구를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또 기술편으로 한번 살짝 넘어가서, 지난 시간에 이제 커브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이 아니죠. 네, 다음 시간에는 서클 체인지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서클 체인지업은 정말 한국에서 이제 야구를 시작한다 그러면 처음에 배우는 게 이제 직구가 될 것이고, 보통 커브나 슬라이더를 배우게 되는데, 이제 미국 쪽으로 가게 되면 서클 체인지업을 기본적으로 다 배우게 됩니다. 네, 그만큼 팔꿈치나 어깨에 무리 없이 던질 수 있는 굉장히 편한 구질이고, 또 타자한테 영향력을 크게 주는 구질이기 때문에 서클 체인지업을 숙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서클 체인지업이 사실 손이 큰 분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구질이 될 수 있는데, 손이 좀 작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구질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서클 체인지업도 약간의 고정관념과 패러다임을 버린다면 굉장히 쉬운 구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서클 체인지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타자들과 승부가 좀 재밌어지는, 내 카드가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네, 그런 강의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